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가능할까? 자, 지난 8월 17일이죠. 고연철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투신 사망한 후 이 부산대학교가 총장 직선제를 존치하기로 결정하자 총장 직선제 부활을 위한 전국 교수 단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국립대 총장 선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지역의 충남대학교와 경상대 등 그 거점 국립대 역시 총장 직선제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이 가능할까라는 문제를 갖고 우리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총장 직선제 전에는 간선제 쭉 했었는 거가 봐요,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직선제 했었는데, 자, 우리 총장 선출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지난달 17일에 그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투신한 우리 부산대 고연철 교수님의 그 명복을 먼저 빌고 시작하는 게 예의 같습니다. 예, 총장 선출, 총장 대학 총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상무님도 아시다시피 네. 그 교육계의 꽃 아닙니까? 꽃이죠. 그 중에서도 국립대 총장이면은 어디 가서 웬만한 정치인들보다도 더 그 덕망이 있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국립대 총장은 무조건 임명제였습니다. 예, 그 한참 전에 보면은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교육부에서 이제 요분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서 그 1987년 민주화 전까지는 예. 그때는 무조건 임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부 차관 출신이라든가 교육부 관련된 분들이 국립대로 왔다가 그렇게 해서 총장 하시다가 또 정치적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장관도 하고요. 막 그랬죠. 우리 충남대 같은 경우 제가 기억나는 게 서명원 총장 같은 분.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뭐 저도 80년도 초반에 대학을 다녔지만 그 82년, 3년, 4년 그 이제 군부 독재가 진행이 되면서 학내 민주화가 굉장한 이슈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눈물과 피, 최루탄 가스로 점철되는 그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한 1987년 정도에 그 굉장히 큰 성과를 얻게 되죠. 그 전두환 정권이 끝나면서 노태우 정권으로 군부 독재는 이어졌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직선제를 쟁취를 했습니다. 그 바닥에는 그 60 민주 항쟁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시발점은 모든 게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민주화를 외치고 피를 흘리고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동참을 하게 돼서 깨우치게 돼서 결국 좀 민주화에 초석이 됐던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985년, 86년 요때 이제 학도단장이라는 대학교 대장에서 총학생회장이 이제 부활을 했지요. 그 직선으로 다 학생들이 뽑는 먼저 이제 그 총학생회장을 먼저 뽑는 직선제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교수협의회라는 교수님들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노조 같은 그런 교수협의회를 결성이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근무하는 직원분들 계십니다. 관리직이라든가 교수가 아니면서 교직원. 교직원들이 또 노조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아니지만 최초로 이제 87년도에 국립대 중에서 이제 목포대가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국립 목포대에서 1987년도에 총장도 직선으로 뽑는 기회가 돼서 첫 단추를 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민주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서 2000년 들어서고 2008년 정도까지 갔을 때 전국에 한 40개, 그 이후로 전국에 한 80개가 넘는 대학에서 그 총장까지도 직선으로 뽑는
물론 직선 중에서도 교수들만 참여하는 데도 있었고 교수하고 또 일부 학생들은 이제 똑같은 한 표씩은 아닙니다만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여해서 어쨌든 그 등가성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의 총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 그런 형태로 거의 2012년까지는 총장 직선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왜 네. 간선제로 됐어요? 물론 이제 총상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단점도 많이 나오겠죠. 민주화의 산물이면서 그 우리 손으로 직접 꼽았지만 파벌 조성이라든가 교육계에 계시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그 개파. 또. 못된 거를 좀 따르기도 하고 금품이 또 오가기도 하고 그래서 직선제의 그 폐단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폐지라는 건 있을 수 원래 없는 건데 그것을 이제 교육부와 정부에서 칼을 들이댄 게 그 국립대학교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1912년도에 이제 2단계 그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내보내는데 거기서 가장 큰 키워드는 그 총장이 현재 직선제로 하고 있지만 그걸 간선제로 바꾸면은 가점을 3점에서 5점 정도 더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뭐 좀 지원이 많이 가나요? 그냥 지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학교로 보면은 굉장한 지원이죠. 총 예산으로 보면 1년에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한 학교당으로 따져봐도 작게는 2, 30억에서부터 많게는 뭐 100억, 20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지원을 받을 그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지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등수를 매겨서 그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해서 올린 것을 잘하는 순서대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에서 있는 것을 그게 이제 국립대학교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으로 그러니까 했는데 나라 정부 말을 잘 들으면은 도와주고 안 들으면은 안 도와주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길들이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 차이가 0.5점, 0.1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순위가 바뀔 정도입니다. 그 열심히들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신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3점이나 5점을 가점으로 한다라는 거는 1등에서 한 70등, 80등까지도 바뀔 수가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장 간선제로 들어가면은 가점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 간선제를 안 하면은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부 독재 그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금부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금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때는 그 군부 독재 총칼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지금 요새는 상황을 보니까 더 무섭죠. 돈이 가장 중요한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12년부터 그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간선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공무제지요. 그거를 공무제와 간선제라는 공식 이름은 없고 공무제 형태를 띈 것을 간선제라고 표현하면서 대부분의 국립대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간선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2, 3년간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내년 그때 12년에 뽑히신 분들이 4년 임기를 마치는 내년 초기 때문에 올해 총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국립대 그렇게 해서 뽑혀가지고 총장 후보를 올리면은 지금까지 공석된 데가 4군데나 있어요. 한국체육대, 공주대, 경북대, 방송통신대. 이런 데는 임명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이유는 있습니다. 그 4군데라고 했는데 이제 3군데죠. 한국체육대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됐어요? 그 공백을 있다가 이 사람을 올려도 안 된다고 하고 임용을 하니 저 사람을 올려줘도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국회의원 출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됩니다 해가지고 한국체육대학은 해결이 됐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경북대라든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주대. 지금 거기는 뭐 꽤 1년 이상 현재까지 한 18개월 정도 1년 6개월이 진행이 됐는데 그 소송을 했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임용을 그 취소를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그 승소를 했고요. 2심도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3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공백이 어느 세월이 1년 6개월이라는 공백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더 몇 개월 더 지나갈 텐데. 그럼요.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라든가 물론
총장님이 없다 그래도 학교는 돌아가겠죠. 돌아가죠. 예. 네, 그렇지만 총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총장을 뽑고 학교를 대표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 그 의장님, 예, 지금 이렇게 쭉 그 히스토리를 지금 역사를 우리가 쭉 들었는데, 직선제, 간선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이거 갖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대학교 그 총장 선거 직선제 문제점 또 장단점이 뭐냐면 저번에 부산대학교 구현철 교수가 그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가면서도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간선제를 폐지하자. 간선제를 폐지하면서 왜 간선제를 폐지하느냐 하면 선거 인단이 구성되는데 그 50명으로 정해놨어요. 50명으로 정해놓은 것이 큰 대학 또 50명, 작은 대학 또 50명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또 두 번째는 선거인당 소집을 해갖고 그 몇 명이 뽑는 거에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로또 복권이 된 거예요. 로또 복권이 된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교육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 어긋난 것이 뭐냐면 여자 관계, 또 집안의 무슨 전과 기록 관계, 또 음주운전 걸린 거 이런 거 같은 것이 전과 기록이 거기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승인은 이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과되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는 이런 문제가 되면서도 또 하나는 대표성의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직선제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간선제 문제점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현재? 네. 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직선제로 해야 되느냐? 직선제로 해갖고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거를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알면서 지금 간선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간선제로 만들었을 때 왜 직선제가 좀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거판에 되면은 교수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직선제로 되다 보니까는 나가서 직원들의 교수들의 상갓집 애경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이 되면서 줄서기라는 거예요. 지금 상관님 말씀하신 대로 줄서기가 돼서 그때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되면 본인은 무슨 처장, 교무처장, 처장 자리에 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인사권에 이게 자기가 줄선데 돼 있으면은 인사에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그렇죠.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것처럼 혼탁해지는 선거 이게 무슨 지방선거처럼 총장 선거가 지방선거 하는 것처럼 완전히 혼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선제로 바꿨습니다. 진짜 이게 간선제로 바꾸면서 지금 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지금 인준 과정이죠. 인준 과정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부산 대학을 포함한 9개 대학이 지금 현재 직선제로 하자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니 지금 얘기가 직선제, 간선제 폐해만 얘기했는데 그럼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예, 장단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대학은 자율의 상징입니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학한테 맡겨야 되는 게 1번이에요. 물론 교육부라는 그 대학을 관장하고 협조를 하고 같이 끌고 가는 교육부라는 게 있지만 절대 옥상옥이라든가 위에서 제어를 하고 하는 그런 파트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학만큼 민주주의의 꽃이 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역량을 개발시키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머리도 좋고 생각이 깊은 그렇죠. 양반들 많습니까? 네. 거기에 파릇파릇한 생각과 뜻을 갖고 의리를 갖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직원이라는 생활도 영위를 하면서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일반 공무원이나 저기보다도 더 그 큰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선 자율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꼭 직선제를 해라, 간선제를 해라라는 결론은 지금 섣부른 결론입니다.
그 학교의 특성이 있을 테고 그 학교의 규모가 있을 테고 상황이 있을 테고 직선제의 좋은 점, 간선제의 좋은 점을 같이 다 믹싱을 해서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직선제다 간선제다라는 흑백 논리보다는 간선제를 무조건 해라라는 개념으로 교육부가 지침이 내려가고 상황이 있고 돈으로서 지금 할 수 없이 따르게끔 만들어놨다는 강제 규정 때문에 못하는 것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예. 그럼 교육부에서 뭐가 좀 바뀌어야 됩니까 그럼? 교육부에서 그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총장 선거를 치르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점수를 주는 것 같은 걸 없애야지요. 진짜 거기서 연구 실적이든가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지 거기에서 총장 직선제를 하느냐 간선제를 하느냐라는 점수는 사실상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대학을 평가를 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뽑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뽑혔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많게 충실하게 학생들을 가리키고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고 연구 시설이 돼 있고 연구 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이 많이 박혀 있고 하느냐라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니들이 총장을 직선으로 뽑았냐 간선으로 뽑았냐 그것도 점수를 그냥 연구 실적 기가 막히게 올린 거에서 플러스 될 게 0.12점인데 그걸로 해서 3점에서 5점이라는 큰 격차를 준다라는 거는 이게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교육부에서도 지금 칼자를 쥐고 있는 것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예산을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발전하는 모습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대학은 돈을 주지 않아요. 지원을 해놨죠. 이럴 때 그 대학은 계속 처지는 거죠. 국립대학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부의 말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돈을 주는 걸 갖다가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금 단점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번에는 이게 이제 직선제를 했을 때 투표 인원을 이제 투표권을 주는 것을 전체적으로 주면 괜찮은데 교수는 들어온 지 3일 된 사람도 무조건 한 표를 줘. 네. 근데 교직원은 그 10분의 1이요. 10명부터야 1명꼴밖에 안 줘. 이것이 직선제로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대학 같은 데서는 전체 다 직원도 한 표, 모든 분들 그러면 한 표를 저기도 줘서 한 표 줘야죠. 학생도 한 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제 그런 형태로 가면은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에서는 많은 게 아니라 학생회만 들어오더라도 된다 이거지. 많이 뭐 안 들어와도 전체 네. 학생들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돼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너들 말 안 들으면은 못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저렇게 대법원까지 가면서 승소를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부에서 청와대로 올릴 때 청와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너희들 왜 이런 성범죄 또 내기는 이런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을 올리냐 이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대학에 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역의 장이 되느냐 또 대학의 장이 되느냐 이래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 예, 제가 볼 때는 이 청와대 입김이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100% 작용은 되는데요. 지금 혹시 꼭 그것 때문에 지금 잘못 안 되는 왜곡이 거예요? 되면은 지금 현재 오해할 수가 있는데. 공주대라든가 예. 그리고 그 경북대라든가 어떤 법법 사실이 있어서 안 되는 그분들이 것처럼. 지금 그 투쟁을 하고 지금 소송까지도 불사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성범죄라든가 무슨 뭔가 그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임용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없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결국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민주화에 같이 투쟁을 했고 또 시국 선언을 하고 현재 정권이나 그 여당 쪽에 반대했으면서 그런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그 배우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나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장을 시켜놨을 때 우리 교육부라든가 현 우리 저기 권력에
권력에 좀 순응하지 않고 반기 들면서 그러니까 입맛에 안 맞는다 절대 안 얘기죠.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예, 일단은 보이콧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기가 임명권을 갖고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체대 같은 경우가 몇 번 계속 제청을 안 해주고 임용을 안 하다가 결국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새누리당 전 의원 했던 분을 이분으로 이번에는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니까 그대로 통과가 됐죠. 확 받아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교육부에서 나온 그 안이 예. 국립대 총장 후보가 이제 2 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1순위 탈락이 되면 2순위도 같이 탈락을 시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는 2순위를 임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공석 사태는 없어지는 거겠죠? 공석 사태는 없어질 수가 있지요. 예, 공석 사태는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 자체도 나름대로 그 지금 가선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이 뽑습니다. 50명. 예, 그 요새는 학급이 초등학교도 한 30여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 30여 명이 뽑아서 반장이 되듯이 그 큰 규모와 상황에서 50명이 뽑습니다. 야, 그건 좀 너무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지역의 충남대학교로 한번 똑 떼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대 총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년 1월 20일이 임기이기 때문에 현 총장이 지금 현 집행부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현행대로 간선 아까 얘기한 50명 모아놓고 하는 선거로 지금 입법 예고를 했어요. 어제 1일 날. 네. 근데 지금 교수협회 측에서는 이거대로 하면은 총장 퇴진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예. 어떤 사태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남대. 예, 1월 20일 날 이제 임기가 만료기 때문에 공식적인 게 이제 11월 20일이면은 모든 후보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현재 간선제로 갔을 때 11월 20일이면 2달 전에는 이제 요 사람이 1, 2등에서 올라 보내야 되겠죠. 해주십시오라고 제청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간선제로 진행을 했을 때도 지금 시간이 빡시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지금 50명 중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기존에 그 전에 선거를 했을 때는 그 50명 중에 이제 교수님들이 27분이 들어가셨고, 예, 교직원이 7명이 들어갔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학생이 2명, 조교가 1명.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13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 교직원 교수협의회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노조랑 또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협의회에서는 27명을 더 늘려달라. 30명, 31명에게 늘려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이제 교직원에서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명, 1명에서 줄일 수는 없으니까. 예, 그것도 아직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일날 이제 그 규정에 의해서 시간상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조금 많이 그 간선제로 진행하는 거에서는 많이 좀 파격적으로 그 개선을 했습니다.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예, 옛날에는 50명 중에 이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가 되면 이제 등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몇 명이 오든 간에 관계없이 제적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좀 강해진 거죠. 예, 강해진 걸로 해놨고 했는데 그 아직 인원 문제라든가 비율 문제, 그거는 조금 더 협의들 봐서 결론이 질 때까지 좀 유보를 하는 요런 정도의 지금 선을 내비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큰 쟁점을 갖고 싸우게 되고 있습니다. 그 교수협의회에서는 이 자체를 없애고 직선제로 가자라는 큰 덩어리와 어차피 직선제가 안 될 상황이면 간선제로 가는데 간선제에서도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세부안이 나와야 되는 거, 그게 지금 큰 덩어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네. 대세가 지금 부산대 그 교수 투신 사망 이후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직선제 아닙니까? 지금 각 예,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거점 대학뿐만 아니라 경상대라든지 뭐 강원대라든지 뭐 이런 지금 충남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직선제 본물이 지금 막 지금 불씨가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정상철 충남대 총장이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렇죠. 거기서 네. 좀 키우냐 뭐 안 키우냐 그건 정도의 차이지 간선제를 그냥 하겠다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한 겁니다 지금. 예, 예. 근데 지금 교수협의회 그러니까
교수들은 총 구성원 교수들은 지금 직선제가 지금 불이 붙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직선제 하려면 시간도 어차피 뭐 빡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선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저기 송 국장님? 같이 직선제로 가야 됩니까? 현행대로 가야 됩니까? 그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그 흑백으로 지금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흑백으로 따지지 않고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직선제 총장 직선제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있는 이름이고 간선제라는 건 없습니다. 공모제입니다. 공모제 원래. 공모를 해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얘기지 간선한다는 건 사실상 그냥 우리가 쓰기 좋게 그냥 나온 거지 교육부에서 간선제라고 공모라는 얘기는 공모를 해서 누가 뽑아요? 아까 그러니까 50명이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모제라는 큰 틀로는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간선제라는 건 과정에서 간선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충대만 똑 떼놓고 보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2012년에 그때 그 간선제로 안 하고 직선제로 고수를 한 그 유수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뭐 경북대라든가 목포대, 지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부산대 핵심에 떠올랐죠. 우리 전남대. 요게 한 10등 안에 다 들었던 학교들입니다. 근데 12년에 간선제를 고수를 안 하고 직선제로 저기 선거를 치렀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 지원 대상에서 100%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돈으로 따지면 1년에 한 20억, 30억, 40억 정도 되는 그 돈을 지금 못 받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덜 먹고 살더라도 예, 직선제를 고수하는데 아닙니까,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산대 같은 경우는 간선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계속 직선제로 해보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직선제로 하겠다라고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자금 쪽으로 문제가 된다 치더라도 우리는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에서 만들어놓은 이 직선제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조금 없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부산만큼 못하죠. 우리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뭐 지금 충남대학교는 간선제를 하면서 지원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학교가 다른 그 9개 대학보다도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발전했다고 보이죠. 그래서 충남대학교에서는 지금 간선제로 가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육부에서 칼자루 치고 있는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간선제로 가는데 반발을 자꾸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서 대학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것이 지금 부산대학 같은 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주진 않을 겁니다. 대학 자체에서 간선제를 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이거에 대한 것도 교육부에서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너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돈 줄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하면 유도를 그렇게 네,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재벌 2세가 너 한 대에 얼마씩 돈 줄 테니까 너 맞아 하고 때린 거랑 뭐가 네,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비율을 좀 아니, 돈 적절하시네요. 있다고 해서 내가 돈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정부의 교육부 행포 아닙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표현을 하면서 이 제도를 바꾸거나 좀 개선을 할 상황은 아니고 현행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대로 상황대로 그냥 밀고 나간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요번에 요번에 그 총장 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국립대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그 민주화로서 이뤄냈던 이 우리의 명분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연구비 확보와 학생들 계속 확보를 해서 가져가야 될 이 실리를 찾으면서 갈 것이냐. 그렇죠. 고민은 가운데서 되겠네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냐 명분이냐 이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은 명분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당장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은 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하고
계속 국민들이 요구하고 학교에서 요구하고 이게 좋은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 귀 막고 다 틀어막을 정부는 없습니다. 그렇죠. 때 되면은 이거에서 더 이상 이거에서는 먹을 게 없구나. 옛날에는 우리가 내 관련됐던 분들 다 총장으로 앉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도 다 내놔야 되는 시점이 됐구나. 그게 민주화 아닙니까? 과정이고 하루아침에 강물을 뚝 이렇게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과정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요번 케이스까지는 정부에서도 그 교육부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현재 하던 시스템대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학교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똘똘 뭉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학교마다 다 입장이 틀리니까요. 현재까지 대학 평가에서 A 받은 학교가 있고 B 받은 학교가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A 받은 학교는 까이거 한번 직선제로 해도 현재까지 A 받았으니까 요 정도 점수 없다고 해서 한번 씩씩하게 몰고 나가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충남대학교는 뭐 제 모교이기도 합니다만 C 맞았습니다. C. 간선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연구비 지원도 많이 받고 우리 이장님 말씀하셨듯이 혜택을 좀 그래도 실리를 찾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C요? 그럼 이번에 뭐 A를 평가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을 뭐 예 100억, 맞습니다. 200억 예. 들어왔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연구비 지원이라든가 특적사업 지원이라든가 해서 지원한 돈이 전체 학교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어쨌든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더군다나 C를 받았기 때문에 C를 받은 상태에서 그나마 연구비도 받고 했는데도 C를 받았는데 그것도 못 받으면서 자 우리도 직선제 하니까 안 줘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밑으로 더 떨어진다는 그 산술적으로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충남대도 고민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점수로서는 충남대학교가 C를 맞았지만은 예.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학생들의 편의 시설, 또 다음 충대를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 이런 거로 봐서는요 충대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물론 그 평가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충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게 더 점수가 높아졌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대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확실합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되기까지는 지원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거죠. 학생들한테 해주는 거라든지 모든 편의시설에 대한 거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지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이것이 이제 교수들의 문제점, 교수들의 목소리 이런 걸 키워나가면서 충남대학교도 어쩔 수 없이 부산대학교랑 함께 가는 이런 쪽으로 아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1인 피켓시가 충남대 정문 앞에서 지금 네,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7일, 10일 정도에 전국 그 국립 거점 대학들이 총장 직선제에 관한 무슨 토론인가요? 무슨 뭐 이런 거를 협의. 예, 협의회 그거를 지금 충남대에서 갖는다 그래요. 지금 얘기가 거기 되면 이제 아마 공동으로 뭐가 이제 좀 뭐를 하려고 하는가 보죠. 지금 네, 같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충남대 지금 사태도 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똑 띄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립대 총장 문제 마지막으로 뭐 어떤 해답이 좀 있을까요? 좀?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관피와 척결입니다.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게 이제까지 역대 국립대 총장들을 보면 교육부 차관 출신이나 교육부 장관 출신이 십수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부 자리 모전이죠. 교육부대로 그러니까 이따가 글로 가서 퇴직을 하시면은 옮기고 나면 또 자기 부하들한테 또 가서 여수도 떨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있을 때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말 그대로 역상박형 구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기득권 버리시면 되고요.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학자로서 학자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아닌 거를 지적할 수 있는 게 학생이고 교수입니다. 이분들까지도 입을 다물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예. 직선제, 간선제라는 딱 가르지 말고 학교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자율적으로 너희들 실정에 맞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직선제로 많이 가겠죠. 직선제 중에서 방법이나 그 과정은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가게끔 내비둬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 선진화 방안 그것이 거기에서 점수를 주는 총상 직선제나 간선제나를 따져 점수를 주는 제도 그것을 없애는 과감한 정부의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라든가 이것은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그 직선제를 해보니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다 보니까 전라도 갈라져, 경상도 갈라져, 충청도 우리 가운데서 지역당 생기면서 또 여기서 그 지역 감정 갖고 토론을 해. 물론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좀이라도 개선을 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희석을 시킬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체육관 선거로 돌아가서 대통령 체육관에서 뽑읍시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해답을 보세요? 자, 총장은 그 지역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시민과 주민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대학 총장인데 그거를 그냥 관피하시기로 위서부터 내려오는 거 이런 거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대학 자율성에 맡겨서 자율에 맡겨서 거기에 맞는 그 대학, 그 지역 또 그 관에 맞는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은 대학 자율성에 맡겨두고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이런 총장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장 간선제에 대한 그 사회적 논란이 지금 이제 제기된 만큼 직선제의 폐단과 간선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좀 명쾌한 해답을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